그러면요 하던 거 마무리 하시고 이제 또 진도 나가야 돼. 그래서 또 언제까지나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 어렵다 하는 친구들이 좀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 좀 이해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자, 한번 자 개념책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이런 파란 색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단원이 끝나고 그 다음 내용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 준영이랑 우진이 제가 준 거는 혹시 많이 푼 적 있어? 저 한 문제 나. 우진이도 골반했어? 네. 그럼 다 끝나기 전에 확인해 줄게. 알겠지? 자, 일단 그럼 이번에 이제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배울 게 뭐다? 이제 원에 대해서 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원, 동그라미, 원. 그리고 이제 부채꼴이라는 게 좀 중요해지는데 여기 부채 모양의 어떤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 건데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여기 페이지도 꽤 괜찮은 게 제가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전에 배운 내용 뭐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3, 4, 5, 6학년 때 원에 대해서 배웠나봐. 잠깐만 설명하자면 제 초등학교 3, 4학년 때 뭐를 배웠대요? 읽어보시면 뭐 중심이다, 반지름이다, 지름이다 뭐를 배웠다? 자, 올라와주세요. 자, 일단 진도 바로 나가겠습니다. 중심이다 이런 용어 들을 때 배운 거예요. 자, 그럼 다들 이제 반지름 뭔지는 아시죠? 지름 같은 거 그런 거 배웠고요. 그리고 5, 6학년 때 뭐 배웠대요? 원주율 3.14 기억나? 막 열심히 곱했잖아. 그리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해요? 원의 둘레 그리고 원의 넓이 이런 공식들 기억나? 근데 이제 이미 한번 배운 시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공식을 쓸까? 앞으로 저희는 반지름을 뭐라고? 뭐 R이라고 그리고 원주율을 뭐라고? 파이라는 기호로 보통 이제 쓴다. 그게 달라지는 점입니다. 이게 문자를 배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기 관련 내용들을 다음 장 하단에 보시면 준비학습 이게 초등학교 내용입니다.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2번에서는 자, 원주랑 넓이를 구하라 나와 있는데 자, 왼쪽에 공식이 나와 있으니까 혹시 까먹은 친구는 공식을 보고 그리고 이 문제 풀 때는 뭐 파이도 괜찮은데 오랜만에 3.13 곱해보세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잖아. 소수 곱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는 편해집니다. 그냥 3.14를 파이라고 쓸 겁니다. 일단 파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원은 끝나고 숙제 검사를 조금 더 하고 갈게요. 알지? 자, 개념책입니다. 여기가 70 아마 6쪽인가 5쪽인가 그럴 거예요. 다음 내용이고 준비학습입니다. 시간 오래 못 드려요. 1분 이용해 할게요. 자, 그럼 오늘 넓이랑 그 둘레 길이는 오늘 안 하네. 다음 시간에. 그리고 오늘은 그냥 이제 용어들, 용어랑 기호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처음이니까. 그리고 이제 핸드폰 좀 얻을게요. 되시겠어요? 핸드폰 주워보겠습니다. 오늘 학교 늦게 끝난 거지? 네. 그렇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의외로 고등학생 중에도 소수 계산이 안 되는 친구도 있어요. 곱하기 못하겠다는 거야. 어떡하지? 그런 친구들? 지금 연습 많이 하세요. 아시겠죠? 자,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빈칸 채우기인데 자, 한번 채워볼게요. 자, 1번에 1번 정5는 자, 그럼 얘는요 원의 뭘까요? 정중앙에 있잖아. 어떤 식으로 중점이래. 여러분 중점과는 좀 달라요. 얘는 중심이었습니다. 중점은 뭐더라? 또 두 점이 있으면 이 두 점 사이에 3분의 절반인 거야. 그래서 중심이 맞아. 알겠지? 그리고 자 선분 AB는 여러분 얘는요 뭐라 불러요? 지름이다. 지름이다. 그럼 여러분들 선분 A5는 뭐라 불러요?
반만지름이잖아. 반지름이다. 뭐 이런 용어들을 그때 배웠습니다. 초3, 4때.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번 문제는 간단한 어떤 계산 문제인데 지름이 나와 있잖아. 지름이 10cm면 반지름 몇 cm? 말 그대로 반, 절반 5cm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원주. 쌤, 원주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원의 둘레의 길이가 좀 한자로 하면 원주라고 합니다. 자, 둘레의 길이 구해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구해봐라? 자, 넓이 구해봐라. 자, 이번에 또 배울 건데 이제는 문자를 이용해서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오랜만에 한번 해보자면요. 자, 왼쪽에 공식 나와 있고 자, 공식이 뭐였더라?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자, 주의할 점은 공식에는 반지름을 씁니다. 반지름 곱하기 뭐? 원주율.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자, 해보시면 저는 정답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요? 이거 맞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넓이를 구하래요. 자,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 다들 이렇게 말하잖아. 뭐 반지름 곱하기 3.14. 근데 이제는 파이 r 제곱 이렇게 문자로 간단하게 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반지름 곱하기 3.14 해보시면 자, 해봐. 정말로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초등학교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마음가짐은 뭐가 달라지는지 추가되는 게 있으면 추가하시면 되고 똑같은 거는 똑같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할게요. 자, 이번 첫 번째 페이지 이제 여러분들을 막 현혹시키는 굉장히 많은 용어랑 기호가 나와 있잖아. 자, 여기 여러분들이 좀 공부할 때 마음가짐을 좀 써드릴까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요. 우리가 수학에서 제가 말한 적 있을 거야. 여러분 수학에서는요. 어떤 게 나오면 호 AB는 원 위에 두 점 AB를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일부분 이렇게 외워야 될까요? 대충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중2, 중3 몰라가도 이런 말이 나오면 대충 어떤 그림으로 느낌 정도는 알아야 돼. 그럼 필기하자면 자, 이렇게 공부하세요. 첫 번째는 자, 느낌을 기억하세요. 어떤 용어가 나오면 이게 뭐더라? 대충 이제 어떤 흐름 정도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보시면 몇 가지 기호가 나와요. 뭐 이렇게 호다, 이런 기호. 그리고 현도 여기 안 써있는데 원래 현도 기호가 있어요. 그럼 현이다. 이런 기호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대신에 기호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면 기호도 대충 느낌만 알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되니까 기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배운 칙을 알 거야. 사실은 다 중요하진 않아요. 이제 여기서 좀 중요들을 저는 색깔펜이 있거든요. 우리 색깔펜에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물론 원도 중요한데 원은 그냥 원이니까 체크는 안 할게요. 원은 뭐 중요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자, 뭐가 중요하다? 호. 이거 좀 중요합니다. 호라는 걸 앞으로 이제 고3 졸업할 때까지 많이 이제 길이도 구할 거고 많이 물어볼 겁니다. 호라는 게 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자, 부채꼴. 이제 이렇게 부채 모양의 어떤 모양을 부채꼴이라 부를 거고요. 자, 끝으로 중심각. 자, 요 세 개는 중요합니다. 일단은 제가 설명도 할 거예요. 이제 이어서 일단 중요도 먼저 써드릴게요. 그리고 자, 여기에 있는 현고요. 얘도 이제 파란 색깔을 쓸게요. 좀 중요하긴 한데 얘네 세 개보다는 좀 덜 중요해요. 중요하긴 합니다. 요 네 가지는 무조건 아셔야 되고 제가 안 쓴 것들은 진짜 말 그대로 대충 느낌 정도만 뭐 이런 거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제가 오른쪽에다가 칠판에 잘 나와 있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저희가 배울 거는 원에 관한 내용이고 자, 첫 번째 페이지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쭉 나옵니다. 체크해 볼게요. 자, 여기 앞장에서 배웠잖아. 여기 뭐가 있다고요? 중심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지름, 반지름은 초등학교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 읽어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호라는 게 있어요. 자, 호가 뭐다? 여러분들이 원 위에 점들이 몇 개 있고요? 아주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서 몇 개를 찍어? 이렇게 두 개, 하나요? 하나로는 호를 못 만듭니다. 두 개를 찍어줘야 돼. 두 개를 찍어보시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길이 사실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사실 길이 두 가지인 거 아세요? 이렇게도 갈 수 있지만 어떻게도 이렇게 멀리 돌아서 운동장인데 멀리 돌아가는 거야.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자, 여기 밑에 있는 참고도 좀 중요한데 밑줄 한번 볼게요. 앞으로 저희가 보통, 자, 이게 호라는 기호거든. 앞으로 호의 길이는요, 밑줄 보실래요? 1번적으로 짧은 쪽을 말합니다. 약간 이거는 그냥 암묵적인 규칙 같은 겁니다. 선생님, 저는 싫은데요. 이 게임은 이미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싫으면 너네가 만들면 돼. 근데 이제 이미 만들어진 게임이니까. 자, 호는 다시 원래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어디를 말한다? 짧은 쪽을 말하고. 자, 이걸 앞으로 저희가 호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뭐 책에 다 나와있긴 해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기호를 만들 건데, 자, 어떤 기호를 만들자? 이렇게 여러분들 호가 마치 뭐처럼 보이세요? 약간 사람 눈썹 모양처럼 보여.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눈썹처럼. 하지만 앞으로 요거는 이제 호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호는 중요합니다. 호. 그리고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할선이라는 거를 잠깐 보자면요. 자, 할선은요. 자, 역시나 여러분들 이 할선도 마찬가지로 점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떤 게 할선인지 기억나세요? 이 점 두 개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직선이 뭐 있겠죠. 이걸 저희가 할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닥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 잘 안 씁니다. 할선이 이런 겁니다. 할선, 직선입니다. 알겠지? 그리고 자, 그럼 혀는 혹시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약간 셋 다 점두기가 필요해. 근데 이제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즉 혀는 뭐다? 요 점 두 개를 뚫고 지나가는 직선이 아니라 뭘로? 선분으로 이렇게 하면 요걸 저희가 이제 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은 조금 중요하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어차피 현은 뭐다? 약간 선분 느낌이잖아. 그래서 여기 안 써있지만 일반적으로 현은 이렇게 선분으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이어서 이제 뭐가 나온다? 부채꼴이란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부채꼴은 이름 참 잘 지었지. 이제서 보니까. 자, 어떻게 만든다? 자, 제가 밑에다가 호 한 개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C, D. 호랑 뭐가 필요하고요? 반지름 두 개. 자, 중심이란 말 물론 쓰기도 하겠지만 일단 처음에는 원래 뭐다? 호랑 반지름 두 개로 둘러싸인 이 도형 보이세요? 저희가 앞으로 이 도형을 뭐라 부르죠? 이거를 부채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부채 모양이니까요.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자, 하나 그려서 예를 들어 그럼 여러분들 이것도 부채꼴인가요? 아니. 맞지 않아요? 그럼 이거 부채꼴일 거 아닙니까? 맞아요. 부채꼴 맞아요. 자, 왜? 호랑 반지름 두 개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고정관념이 생겨요. 왜? 여러분들 맨날 이것만 보거든요. 이런 예쁜 어떤 피자 모양. 왜냐면 이것도 부채꼴이야. 약간 뚱뚱한 부채꼴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채꼴의 정확한 뜻을 이해했다면 이런 것도 부채꼴로 보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어서 이 부채꼴 안에는 방금 누가 중심 말했잖아.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각도를 열심히 하고 왔잖아. 여기도 각도를 물어봐요. 자, 이거를 뭐라 그러자? 요 중심과 이루는 각이라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미 아는 친구도 꼭 명심해. 너네가 정확히 아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밑줄 안은 활골까지 설명드리면 일단 대충 한번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활골 보겠습니다. 활골은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으면 이게 뭐라고요? 현이지. 자, 이게 뭐라고요? 호잖아. 현과 호로 둘러싸여 혹시 여기 보이세요? 네. 무슨 점 뭐처럼 보이세요? 활처럼 보이세요? 이걸 저희가 활골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어쨌든 뭐 사실 되게 이름을 잘 지었어. 몇 개 빼고는. 이런 느낌이니까 이해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화장실이요. 설명이 듣고 가. 자, 참고를 두 개 좀 더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를 참고로 여기에 별 좀 칠게요. 어려운 문제가 보통 여기서 약간 건드릴 때가 있기 때문에 자, 참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가 뭐였냐면 보통 호라는 게 원래는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보통은 짧은 쪽을 말합니다.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재밌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자,
요건 뭐예요? 지름. 자, 이게 초등학생들은 지름이라고 불러요. 근데 오늘 저희가 배운 용어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혹시 이거 현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에 비추고 있냐면 자, 일반적으로 지름의 길이가 가장 그러니까 지름이 뭐냐면 여러분들 지름이 뭐냐면요. 이렇게 필기하세요. 지름이 가장 긴 현입니다. 그럼 현이 지금 실제로 많이 있잖아. 현 많잖아요. 근데 지름이 가장 긴 현입니다. 그런 의미죠. 이게 OX 문제라든가 종종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이 나오면 문제에서 가장 긴 현 물어보면 아 지름 묻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같은 상황인데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또 별명도 있잖아.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는요. 또 재밌는 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야. 지금 여기에 있는 참고는요. 초등학생들은 이런 용어를 안 배워서 이렇게 못 불렀는데 이제는 이런 용어가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은 자,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 원은 원인데 딱 절반만 원이잖아요. 이런 걸 혹시 기억나? 아마 초딩 때 배울 겁니다. 반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배운 용어 중에 뭐라고 부를 수 있게요? 활골. 이게 활골이라도 부를 수 있어요. 왜? 방금 저희가 위에서 이거를 현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호로 둘러싸이면 이게 여러분들 사실은 활골도 돼요. 이게 이제 세 번째로 필기가 되어 있습니다. 반어는 활골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한 가지 더 부를 수 있어요. 부채꼴도 돼요. 왜 호랑 반지름 두 개로 둘러싸였죠.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는요. 이렇게 필기하시면 됩니다. 반원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반원이다. 괜찮아요. 근데 활골이다. 활골이긴 해. 심지어 부채꼴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되게 재밌는 상황이라 이런 게 보통 OX 문제라든가 어려운 문제로 나올 수 있구나. 자, 여기 참고에 별표 치고 꼭 기억하세요. 이게 약간 시험 포인트입니다. 왜 위에는 너무 쉽잖아. 이런 게 조금 여러분들이 놓칠 만한 그런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자, 밑에 관련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에 한번 여러분들 오른쪽에다가 그려보라는 문제거든요. 한번 간단히 그려보실래요? 자, 개념 확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이 몇몇 친구들 좀 집중이 흐트러지는 것 같아. 그런데 또 똑같은 돈 내고 왔잖아. 좀 많이 얻어가시고 많이 좀 배워가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어쩌면 제가 원하는 상태야. 여러분들이 이제 중2, 중3 올라가도 이런 말들이 나오면 대충 이제 이런 느낌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구나. 아시겠죠? 가보겠습니다. 자, 1번. 호 AB는 자, 호는 뭐다? 긴 쪽이야, 짧은 쪽이야? 가장 빠른 길로 간 요게 1번의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자, 2번에 현 CD는 여러분들 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직선으로 그어야 돼? 선분으로 그어야 돼? 선분. 그럼 자, 직선으로 그는 게 뭐라고요? 혈선. 발선입니다. 이제 그런 용어들을 다 구분할 줄 아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2번입니다. 3번은요. 자, OB, 선분 OB, 그리고 선분 OC, 그리고 호 BC, 짧은 쪽. 요렇게 둘러싸인 걸 저희가 뭐라 부른다? 부채 모양이잖아. 부채꼴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네 번째, 자, 현 AD, 호 AD. 요게 여러분 뭐라고요? 자, 활 모양이잖아. 활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내려가서 한번 자, 관련 문제 풀어볼까요? 예를 들어 자, 위에 있는 필수의 1번은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라고요. 묘제 1번 가볼게요. 요게 아까 제가 말한 참고 이제 그런 게 문제라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해 못한 친구는 이런 거 딱 나오면 뭐지 이럴 거예요. 자, 한번 풀어보실래요? 왜 이렇게 되었어요? 뭔 일 있어? 어? 학교 늦게 끝났어요? 몇 시 끝났는데?
거짓말하지 말고 몇 시 끝나는데? 다 주사하면 나와. 몇 시 끝나는데? 5시쯤 다 지금 확실해? 전화해봐 돼. 언제 썼어? 아저씨가 엘리베이터에서 자 일단은 시켜봐. 그 다음 영어하고 있어요. 자 오늘 도면이는 뭐라고요? 몸을 붙였어요. 자 일단 모르겠고 얼른 펴보세요. 자 예제 1번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 원에서 여러분들 자 부채꼴이랑 활꼴이 같을 때가 있다라고 했지. 자 그럼 그게 언제라고요? 뭐일 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이 말이 제일 보기 편하니까 반원일 때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돼. 그때가 유일합니다. 자 그럼 반원은요 중심각 몇 도이에요? 180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갈게요. 다음 장 자, 위에다가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요 가끔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이 나왔고 이번에 중3 이제 문제 중에도 이런 걸 이제 아는지 물어보는 게 나와요. 종종 나오는 내용이니까 자,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자, 한번 보시면요.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쓱 써 있잖아. 일단 뭐 제 역할이 그거니까 자, 제가 이제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럼 제가 앞장에서 방금 빨간 색깔로 동그라미 친 3개 보여? 사실은 이번 페이지 때문에 제가 그 3개 친 것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번 페이지가 하는 말이 뭔지를 한번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할 책은 필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앞에서 뭘 배웠냐면 자, 뭐 여러 가지 용어를 배웠지만 그 중에서 딱 3가지는 진짜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 이렇게 호라는 거. 어떤 AB가 있으면 제가 호라고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 이 호와 반지름 2개로 만든 요 도형. 저희가 여기를 부채꼴이라 불러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지? 중립심과 이런 각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뭔가 이미 느낌 좀 오지 않으세요? 약간 뭔가 이 세 개가 같이 이렇게 사실은 모여있잖아요. 옹기종기. 실제로 비유하자면 결론적으로 요 세 개는요. 이렇게 생각할까요? 한마디로. 이거 세 개는요. 호, 부채꼴, 중심각인 그 말씀 드릴 건데 그냥 비유를 들어볼게요. 한 가족입니다. 자, 지금부터 얘네들은 전부 다 한 가족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자,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요. 한 가족이잖아. 그래서 서로 좋을 때 좋아야 되고 나쁠 때 나빠야 되고 항상 같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그런 의미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비교할게요. 즉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이제 실제 문제를 통해서 이 말의 뜻을 이해하시면 끝나는 페이지긴 해요. 자,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즉 그리고 과거형 비교하자면 같을 때는 서로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를 때도 그냥 막 달라지지 않고 말 그대로 정비례. 실제로 같을 때는 서로 같고요. 실제로 무슨 관계다? 우리가 1학기 마지막에 배운 게 정비례인데 그런 정비례 관계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위에다가 한번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은 아니야.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자, 이거를 필기하지 마. 한번 느껴보시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몇 번 보시면 아 별말은 아니야. 그냥 한 가족이야. 얘네 셋은 지금부터 딱 봐도 뭔가 가족으로 보이잖아요. 세 개가 딱 그치?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 자 여기 왼쪽에 이런 보시면 자 이거 한번 세팅해 볼까요? 여기가 40도 여기를 제가 8cm라고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뭔가 이상하네요. 자 그런데 자 오른쪽에 제가 이제 그러면 부채꼴 한 개를 더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자 질문 여기가 40도면요 요 길이가 얼마일까요? 요 말의 뜻이 저 말입니다. 같으면요 서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심각이 같으면 호가 똑같아야 됩니다. 호의 길이도. 그리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요 부채꼴이라고 쓴 필기에다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부채꼴의 이제 넓이에 관한 내용이래. 즉 호의 길이랑 중심각이랑 이 부채꼴은 넓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넓이까지도 같이 움직인다 라고 이해를 했다면,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예를 들어 여기의 넓이가 제 맘대로 뭐 넓이가 4파이야. 그럼 여기 넓이가 얼마게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같을 때는 같다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똑같으면요 다 똑같아집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이 말은 뭐냐? 자 이런 거예요. 다를 때도 아예 확 달라지지 않고 뭔가 이제 일정한 관계로 움직입니다. 자 한번 또 역시나 위의 그림을 좀 리필할게요. 자 예를 들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자, 여기를 80도라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질문, 여기 얼마일까요? 16cm입니다. 이런 걸 저희가 1학기 때 정비례라 배우잖아요. 실제로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어쨌든 좋을 때는 같이 좋아야 돼. 얘가 2배가 되면 얘도 2배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얘 넓이 얼마일까요? 요게 4파이잖아. 이것도 2배가 돼야 됩니다. 이런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좀 느낌 와. 자, 정리하자면 요 세 개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호의 길이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부채꼴의 넓이 그리고 중심각이 서로 같이 움직입니다. 같을 때도 서로 같고 좋을 때도 같이 좋아지고 2배면 2배, 절반 이렇게 어떤 비례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푸실 때는요 실제로 초등학생 때 비례식 배웠잖아. 사실 이 정도는 암산 가능하잖아. 뭐 2배니까 2배인데 예를 들어 문제가 막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가 60도래. 그럼 요거는 암산이 좀 어렵잖아. 그때는 비례식을 딱 세워서 푸는 걸 권장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볼게요. 자 뭐 어쨌든 이제 그 설명이 이렇게 막 나와 있는 거예요. 뭐 말은 길지만 결국 한 가족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필수에 대해 2번 바로 가겠습니다. 자 한번 1번 2번 풀어보실래요? 자 이제 부채꼴이 2개 이상이 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방금 배운 그 관계를 이해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중심과 코의 길이, 넓이는 다 같이 움직입니다. 같을 때는 서로 같고요. 다를 때는 정비례 관계로 움직입니다. 2배가 되면 2배, 다 2배 되고요. 그게 좀 암산이 안 될 때는 그냥 비례식을 세우세요. 뭐 대 뭐는 뭐 대 뭐다라고. 그러면 안 틀립니다. 알겠죠? 지각도 습관입니다. 뭐 맨날 지각하면 뭐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제외하고 뭔가 좀 제가 보기에 꼭 여기 1학년뿐만 아니라 학년 중에 보면 지각하는 친구가 이거 학교도 그러잖아요. 집이 멀고 가까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각하는 친구는 지각을 해요. 그냥 뭔가 습관처럼. 집이 바로 앞이어서. 원래 그래요. 저도 그래서 학생 때 집이 코앞인데 지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학원이잖아. 여러분 손해야. 이 템포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남아서 한다고 해도 그게 좀 정상적이지 않잖아.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동현아, 여기 x값 얼마게요? 16이지. 자, 중심각이 20에서 80으로 4배 됐으면요. 호의 길이도 몇 배 돼야 돼? 4배. 이 정도는 암산이 되는데 자, 오른쪽 같은 거는 물론 이것도 암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암산이 안 되니까 뭐를 세워라? 지금부터 비례식이란 걸 세워볼게요. 사실 이 비례식이 앞에 정자가 빠졌는데 원래 정비례식입니다. 아시겠죠? 가볼까요? 자, 비례식을 세울 때는요. 이렇게 서로 같은 종류끼리 있잖아. 쓰면 됩니다. 자, 40대 누구는? x는 몇 대 몇? 자, 넓이가 나온 겁니다. 호의 길이 아니야. 넓이 대 넓이. 넓이도 한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례식을 세우시면 되고, 자, 비례식 다들 풀 줄 아시죠? 내항의 곱이랑 자, 뭐랑 외항의 곱이랑 같다. x 값이 얼마일까요? 100이다.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유제 2번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유제 2번에 2번 문제 한번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요거 풀게요. 왼쪽 1번보다 2번이 그나마 조금 더 어려 보이니까 물론 이제 쉽습니다. 풀어보세요. 자, 오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 나왔어요. 얘는 이제 중3 때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뭐 기억하는 친구는 잘 풀고 뭐 까먹은 친구도 있어요. 근데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뭐다 여러분들? 이제 암산도 힘들고 막상 까보시면 그냥 방정식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화장실 갔다 왔더니 가져오세요. 풀었어? 네? 네 X 얼마 났어? X요? 30이요. 틀렸는데 갔다 오세요. 틀렸지만 그래도 급하니까. 이거 너무 어려워. 뭐가 어렵죠? 이거 B 해가지고 X 구하는 뭐가 어렵죠? 뭐 어디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식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비례식 여러분 비례식 다 까먹었어요? 아니요, 저번 할 때부터 못했어요. 그냥 비례식은요 그냥 없어요. 앞으로 고3 졸업할 때까지 이런 식이 나오면요 이거 여러분들을 푸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이대로 두면요 이거 아무것도 안 못 풀어요 여러분들. 이걸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요? 이거 내일 소개팅이랑 같은 거 내일 이게 장래요? 그 다음 그 다음은 방정식 문제 풀어야 돼요. 그 다음 방정식 문제 1학기. 그게 너무 어려운데. 자 그럼 방정식으로 오면 1학기 용 다시 해야 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1학년 끝나고 나서 내가 다른 건 다 연구하는데 지금 여기 이호 친구 중에 한 명도 지금 요거 못 들어보잖아요. 이유가 뭐다? 방정식하고 못 들어봅니다. 이렇게 EX 자, 그럼 지금 얘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어디가 오는지 모르겠는데 자 써볼게요 한번. X 대 자 누구? EX. 자 여러분들이 이제 1학기 때 아마 이런 것도 배웠겠지만 자, 이런 거 쓸 때는 일단 괄호를 꼭 치세요. 이게 원래 한 가족이거든요. 2x 더하기 25 랑 뭐 대 뭐? 12대 30. 이건 세웠어야지? 네. 자 이제 방금 배운 이거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 여기 있는 내양의 곱 이렇게 두 개 곱하는 거 아니에요? 얘랑 외양의 곱 얘랑 같은 거 아니에요? 저렇게 해서 괄호를 어? 이제 괄호를 풀어야지 반대로. 아, 그렇게 푸는 거였어요? 그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1학기 때 이런 거 물론 저랑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좀 이제 항이 길 때는 이제 괄호를 꼭 생활해야 됩니다. 이게 원래 한 가족이거든요. 괄호가 있고 없고가 아주 다른 얘기거든요.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괄호를 꼭 쳐가지고 하시면 1학기 때 배웠던 괄호 버전 이제 분배 법칙 이용해서 쭉 풀어서 정리해서 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 밑에 있는 유제 3번 가볼게요. 이게 안 되면 사실 따로 말씀하셔가지고 방정식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진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유제 3번 문제 별표 하나 칠게요. 이거는 시험 봤다면 시험 문제인데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이럴 수 있구나. 실제로 이제 중3 때 이런 스타일로 많이 나와요. 이 똑같은 요 내용이. 자 한번 읽어보고 한번 풀어볼까요? 자, 뭐 어떻게 풀어야 걸까요? 자, 한번 고민해볼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해봐. 뭐 푸는 거예요? 자, 바로 밑에 유제 3번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 얼마 안 남았어. 한 17분 남았어요. 제가 이제 저랑 한 친구는 제가 1학기 때 방정식을 좀 오랫동안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2학기 내용은 중요해. 물론 중요한데 얘네들은 사실 뭐 진지하게 이렇게 할 건 없어. 그냥 이제 대충 뜻을 알면 돼. 뭐 동의가 억까 이런 뜻을 알면 돼. 근데 방정식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제 2학년 당장 올라간 방정식 또 나와요. 1학기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전체가 다 방정식 문제가 많아요. 그때부터 대화가 안 됩니다. 다른 친구들이랑. 대화가 안 되면 아마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문제 혹시 푼 친구 있어요? 정답 몇 독이에요? 150. 150? 어떻게 풀었어요? 풀었으면 설명이 돼야겠죠. 서의 길이가 상대에서 배우면 내가 아닙니다. 각의 크기도 무슨 각? 부채꼴의 각도 그게 정확한 이름이 중심각이었지. 여러분 그걸 말해야 됩니다. 3대 4대 5가 전체니까 정비의 관계여서 똑같아야 그거. 자, 이 문제는 별표 치세요. 아주 유명한 문제고 여기서 살짝 바뀌면 중3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는 방금 설명을 아주 잘했어요. 자, 읽어보시면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눈썹 모양. 이게 뭐라고요? 호의 길이가 3대 4대 5예요. 다시 제가 그림에다 펴셔야 되면 여기가 지금 3대 4대 5인 거 맞아요. AB, BC, CA가 3대 4대 5예요. 근데 뒤에 보시면 마지막에 묻는 거는 호의 길이야 뭐예요? 중심각. 요건 좀 중심각이잖아. 근데 오늘 배운 게 어떤 내용이냐면 호의 길이랑 누구랑 중심각이 서로 정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가 3대 4대 5란 말은 여기도 몇 대 몇 대 몇인 줄 아세요? 3대 여기도 3대 4대 5라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문제예요. 그리고 들어왔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한 적이 있는데 자, 앞으로 비율 나오면 어떻게 하자? 이렇게 문자 하나 빌려오세요. 예를 들어 뭐 3K, 4K, 5K라고 두면 이제 왜 좋게? 이렇게 세 개를 더한 게 몇 도다? 3대 이렇게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다고요. 같은 말 맨날 하지만 좀 소화를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정식을 풀어보시면 여기 얼마냐? 12K인가요? K 값이 얼마 나와요? 30. 나오고 자, 이 문제는 셋 중에 누구? 5K 쪽이니까 K 자리에 30 넣으시면 얼마 나온다? 150. 자,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네. 저는 근데 네. 360 곱하기 12분의 1을 해서 30을 구했는데 자, 여러분들 이것도 되죠?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 초등학생 때 이렇게 푸는 거 보통은.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문자를 또 배웠잖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이 문자 쓰는 거 할 줄 알아요.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요 이제 어떤 문제에서 이제 좀 많이 어려워질 때가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것도 이해는 되죠. 왜? 전체가 12개, 5개니까. 그게 원래 기본 아이디어야. 그걸 이해하지만 앞으로 이제 문자를 이용해서 이제 방정식을 세운다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아시겠죠? 나쁘지 않아요.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앞장에서 자, 첫 번째 페이지는 몇 가지 용어랑 기호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그 중에서 세 친구는 한 가족이다라는 거야. 누구? 호. 부채꼴의 넓이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 이 세 개는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같을 때는 서로 같고요. 달라도 정비례로 움직입니다. 그치? 그런데 사실 이제 앞장에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의문이 생겨야 돼. 왜? 자,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부채꼴을 딱 그려보시면요. 우리가 앞장에서 호도 받고 중심각도 받고 이 넓이까지 봤잖아. 근데 아직 누구 얘기를 안 했어요. 뭔가 좀 얘도 가족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은 친구가 있잖아. 누구? 현이라는 친구도 과연 가족일까요? 이제 그 얘기를 이번 편에 합니다. 뭔가 그럴싸한 질문이고 뭔가 느낌에는 한 가족일 것 같잖아. 근데 이제 얘도 이제 제가 앞장의 필기처럼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얘는요, 자, 결론적으로 주의할 게 있어요. 자, 이 친구는요, 자, 결론을 하자면 얘도 그러니까 아예 남남은 아니야. 같을 때는 같아요. 사촌 자, 같을 때는 같습니다. 자, 역시나 필기해드리고 한번 대충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근데 다를 때는
다를 때는 정비례 관계일까요? 관계가 없어질까요? 없어져요. 조금 이제 수가 틀리면 그냥 아예 남남이 되어버립니다. 다를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앞장에서 배운 요 세 개는요. 자, 누구? 여기 있는 중심각, 넓이, 호는요. 같을 때도 같고 좋을 때도 좋고 정비례 관계야. 다를 때도. 근데 혀는요. 같을 때는 같아요. 얘도. 근데 다를 때는 2배가 된다고 2배가 안 돼. 그러니까 관계가 없어진다 갑자기. 요걸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자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자면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자 이제 밑에 문제로 나와요. 예를 들어 여기가 40도야. 그리고 현의 길이가 8cm입니다. 그리고 자, 오른쪽에 제가 부채꼴 한 개 만들어 볼게요. 여기가 40도입니다. 질문. 여기 현의 길이가 몇 cm일까요? 이건 된다는 거야. 얘도 중심각이 같을 때는 현의 길이도 같아요. 이게 그 말입니다. 서로 같을 땐 다 같아요. 근데 이제 뭐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자, 오른쪽을 좀 지워서 예를 들어 자, 이번에 색깔 좀 더 크게 넓혀볼게요. 자, 중심각이 80도야. 현의 길이 얼마일까요? 자, 16일 것 같잖아. 그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2배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수이지만 우리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관계라서 사실은 파란 색깔로 제가 첫 장에 파란 색깔로 중요하긴 한데 이제 한 이 정도 급이야. 그러니까 이 세 친구랑 완벽히 융화는 안 돼요. 대충 이제 같은 게 같아. 근데 이제 달라지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선생님 밑에 문제 보시면 여기 써 있잖아. 여러분 이게 왜 괜히 이제 색깔이 있을까요? 이게 너네가 필기하자면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여기예요. 주의하세요. 자, 여기 있는 필기가 방금 제가 한 필기랑 똑같은 필기입니다. 첫 번째 1번이 같을 때는 같다는 거예요. 중심각이 같으면 현의 길이 똑같습니다. 다시 호의 길이 똑같으면 현의 길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써있죠. 달라지면요. 즉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2배면 몰라요. 뭐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관련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 필수엘이 3번 가봐. 몇 문제 한번 쭉 풀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시간이 생각도 많이 됐네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보실래요? 이제 다 배웠으니까 이런 말장난 문제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냥 머릿속에 딱 기억하세요. 중심과 호의 길이, 넓이는 정비례 관계고 다 괜찮아요. 현이 껴버리면 현은 같을 때는 같아. 근데 정비례가 아니기 때문에 뭐 2배가 된다고 2배가 아니에요. 몰라요 사실은. 뭔지는 바로 제발 알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옳은 것 고르는 문제야. 자, 기억입니다. 크기가 같은 중심각에 대한 현의 길이는